네, 그럼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농업과학원 제안과제 스마트 온실 환경 데이터 인공지능 예측 및 시각화 기술 발표할 팀 옹기종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온실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농가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노령화 지수는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며 농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를 IT 장비로 극복하려는 것이 이 과제의 시작입니다. 현재 스마트팜의 경우 기계화, 자동화, 지능화를 거쳐가지고 자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계화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동화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과제, 환경 데이터 예측 및 시각화는 지능화를 위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능화는 왜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자동화를 했는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자동화되어 있어서 사람이 수동으로 기계를 조작하지 않아도 되지만 머리가 없기 때문에 해당 기계는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환경이 급변하면 자동화가 되어 있어도 사람이 직접 판단하고 일일이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선도 농가의 경우 이 제어 부분에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온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구동기를 잘 제어할 수 있지만 초보 농업인은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 외부 환경에 따라 온실 환경을 작물 생육에 적합하게 설정을 해줘야 되고 농장주의 판단에 따라 최적, 적정, 최악의 생육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초보 농업인의 경우에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실 환경에 감응하고 자동으로 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선도농가 데이터를 사용하여 온실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일단 과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담당 전문가분의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1차 전문가 회의 결과 84개의 속성을 그룹핑하고 조건을 잘 잡아서 전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요약해보자면 이 과제는 전처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속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84개의 속성에서 중복된 것을 줄이면 60여 개, 거기서 필요한 속성은 26개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서 더 줄이면은 10몇 개까지도 줄일 수 있는데 전문가분께서는 이렇게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대학생의 창의력과 주관으로 어떤 것을 제거하고 어떤 것을 살리는지 그래서 그렇게 그룹핑한 것으로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저희 과제는 이 속성이 점점 더 줄어드는 과정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어진 학습 데이터셋들의 특징을 파악했습니다. 사천 지역의 경우 긴 결손 구간과 불균형한 데이터 수로 계절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전업 데이터의 경우 내부 습도 값이 정상 범위보다 10도 이상 높게 분포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수가 가장 많고 안정적인 분포를 가진 익산 데이터를 선택했습니다.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도메인 지식을 얻기 위해 총 4회의 전문가 미팅과 자료조사를 진행했고요. 자료조사 결과 저희와 유사한 조건에서 시계열 예측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한 논문을 참고해 4개의 후보 모델을 결정했고 최종적으로 학습 데이터에 다수의 빈 구간이 존재하고 이런 결손에 대한 권장 처리가 대체가 아닌 제거라는 점을 고려해서 결손값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XGBoost 라이트 GBM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1차적인 변수 선별을 진행했습니다. 목표 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변수들을 제거하였고 전문가 미팅에서 본 과제의 목적이 제어가 아닌 내부 온도와 습도를 예측하는 것임을 여러 차례 고지받았기에 추후 과제인 제어에 필요한 데이터인 구동기 데이터는 모두 제거했습니다. 1차 선별로 남은 변수 목록입니다. 다음으로 이상값을 처리했습니다. 내부 온도와 내부 습도의 경우 목표 변수이니만큼 전문가 질의로 기준을 파악했고 응답받은 기준을 참고해 다양한 기준으로 이상값을 판단하고 시각화해서 극단값을 잘 제거하면서도 데이터의 특성을 해치지 않는 기준을 선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부 온도의 경우 10분당 5도 이상의 변화, 내부 습도의 경우 5분당 25% 이상 변화를 이상값 처리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외 변수들에 대한 이상값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절성, 다른 변수와의 관계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이상값을 탐지한 결과 대부분의 변수가 정상적인 범위의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종 변수 선택을 위해 상관관계를 시각화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주요 변수를 고려해 포화 수분, 외부 온도, 수분 부족분, 환기 온도, 일사량을 선택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시계열 예측에 필요한 특성 열들을 추가했고
앞서 선정한 두 가지 모델에 대해 타임 시리즈 스플릿을 사용해 1차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결손값을 대체한 데이터를 추가로 생성해 두 데이터 간의 성능도 비교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결손값을 채운 데이터보다 결손값을 유지한 데이터의 학습 성능이 더 높고 XG 부스트보다 라이트비엠이 특히 온도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앞선 기본 파라미터 라이트비엠과 파라미터 튜닝을 거친 XG 부스트에 대해 2021년 데이터로 2차 검증을 진행했고 습도 예측에서는 두 모델의 유사한 성능을 보였지만 온도 예측에서는 라이트비엠이 더 좋은 성능을 가지는 걸 확인했고 그에 따라 최종 모델로 선택하고 2022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예측을 수행했습니다. 실제 원예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오차 기준은 국내 기준의 경우 온도는 0.5도, 상대 습도는 5% 이내이며 국제 기준으로는 온도 0.2도, 상대 습도 2% 이내입니다. 모델 성능이 해당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걸 알 수 있고 예측값과 실제값의 그래프 시각화 결과로도 일부 값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잘 예측합니다. 다음으로 1분기의 내부 습도, 내부 온도 예측 모델입니다. 처음에는 기존 특성의 짧은 구간의 특성을 추가해 학습을 진행했으나 성능이 오히려 낮아 특성 중요도 분석을 수행해 최종적으로 기존의 긴 구간 특성을 제거하고 짧은 구간 특성과 시간대, 계절성 특성만 남겼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현재 온습도 예측 모델과 비교해 오차가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기준을 만족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부 온도에 비해 내부 습도 예측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질의를 진행한 결과 습도의 경우 변화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성능차가 자연스럽고 실제 온실에서의 조절이 온도보다 습도가 더 쉬워서 온도 예측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청받은 건 습도 예측의 성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목적 변수를 변경해 향후 목표인 제어에 도움이 되는 모델을 개발해보는 것이었고 따라서 추가 과제로 제어 설정 값인 환기 온도, 난방 온도에 대해 동일하게 1분기 예측을 수행했습니다. 환기 온도 예측에는 파라미터 튜닝을 거친 XG 부스트, 난방 온도 예측에는 기본 파라미터의 라이트비엠이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최종 2022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 앞서 예측한 내부 온도보다는 성능이 다소 떨어지지만 여전히 후행 오차 범위 안에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각화를 하기 전 학습 모델은 이렇게 파일로 만들었고요. 농가원에서는 이러한 대시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담당 전문가분께서는 시각화는 간단히 만들어보는 것을 요청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만들어보기로 하였고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 데모용 프레임워크의 스트림릿을 활용해 만들어보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스마트폰으로도 외부에서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응형으로 만들어봤고요. 시연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볼 수 있고 국내 오차 범위 내에서 예측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에 예측 온도와 습도를 찍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과제는 여러 과제로 이루어진 농가원의 전체 과제 중 환경 제어 파트에 해당하고 이 전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반복적인 수동 설정을 자동화하고 관리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작물의 생육 수준을 선도농가 수준으로 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전처리에 집중하였고요. 저희 과제에서는 제어 데이터가 없어서 환경 예측에 따른 제어까지는 수행하지 못하였지만 추후 제어까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 제어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스마트온실은 어느 정도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하지만 여기에 의사결정 지원 모델을 도입하면 환경 제어에 대한 최적의 정보를 제공해서 부족한 경험으로도 쉽게 스마트온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팀원은 이렇게 2명이서 진행을 했고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